안녕하세요, 가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게 여러분의 그림이 빨리 늘 수 있게 만드는 몇 가지 드로잉 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우리가 크로키를 했을 때 썼던 인체의 흐름 만드는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인체를 그려보는 건데요. 먼저 이 강에서 우리가 크로키에 대해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크로키를 했던 방법을 응용해서 인체 연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처음 여러분이 도화지를 이렇게 여시면 어떤 걸 그릴까 막막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너무 고민이나 생각이 조금 많아지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작정 처음 시작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피규어 사진을 가지고 와서 흐름을 한번 가져와 보시고 비율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셔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뭐 자전거를 옛날에 타실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맨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두발 자전거를 못 타니까 아빠가 이렇게 양옆에다가 두 발을 더 끼워가지고 네 발 자전거를 만들어가지고 타게 해주셨어요. 근데 타다 보니까 그게 자전거 발이 들려서 그게 자전거 발이 들린지도 모르고 타다 보니까 두 발 자전거를 어느 순간 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림이 익숙해지실 동안은 이렇게 가이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점점 사라진다, 익숙해진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이제 크로키 할 때 가이드를 잡았던 것처럼 이 그림에서도 한번 가이드를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맨 처음으로 잡았던 게 어떤 건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으로 몸통 부분에 여기 박스부터 우리가 먼저 잡았었죠? 가슴을 제외하고 몸통 부분의 박스부터 한번 가이드를 먼저 잡아볼게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것 같으니까 제가 사이즈를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먼저 몸통을 잡기 전에 어깨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점을 찍으셔가지고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어깨선 그리고 골반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을 찍으셔서 어깨와 골반선의 넓이를 찾아보시고 여기서 이제 몸통의 두께를 박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깨에서 원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 원이 팔이 나오는 그 구멍이 될 텐데 제가 이 원을 따로 잡는 이유는 몸이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지금 왼쪽으로 돌아 있는 그런 측면의 상태인데 이 옆면의 원을 잡아봄으로써 몸통이 어느 정도 돌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허리선에 카메라 잡으실 때 허리선의 위치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살짝 약간 위쪽으로 볼륨이 생겨있는 원이죠? 이렇게 하시고 잡아보시고 몸통의 선을 여러분이 그으실 때도 이 선보다 살짝 올라가거나 이 선과 조금 비슷한 정도로 몸통의 선을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몸통의 선이 약간 아래로 내려오거나 하면 몸의 숱이라던가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이 선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몸통의 선을 그어볼게요. 가슴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가슴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몸통 라인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쇄골 라인. 쇄골이 이 중심선에서 많이 내려오면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림
아래에서 위로 보는 그런 각도일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오지 않고 수평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결정적으로 지금 허리선도 그렇고 이 어깨선도 그렇고 살짝 카메라가 조금은 아래에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골반 부분도 한번 잡아볼게요. 골반 형태는 약간 팬티 라인에 조금 가깝게. 이 들고 있는 쪽 다리에 이 라인은 내리고 있는 이 라인보다 이 다리 라인이 조금 둥그러집니다. 이렇게. 이 라인에는 여러분이 차이를 주셔서 그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중심도 한번 잡아볼게요. 중심은 몸통은 바깥쪽을 보고 있다가 골반 부분에서 다시 약간 정면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의 중심 라인인 것 같아요. 중심이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분리시켜서 봐보세요. 아,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진 위에다가 이 중심 라인을 그대로 그렸어요. 여러분도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사진 위에다가 찾으시는 게 잡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중심 라인을 잘 보고 박스를 내가 잘 뽑아낼 수 있겠다 싶으실 때는 위에다 그리지 마시고 이것도 옮기셔서 그냥 흰 바탕 위에다가 보시면서 내가 관찰하시면서 라인을 뽑아내 보세요. 그렇게 맨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양을 늘리다가 점차 그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몸통 라인을 제가 그려봤는데 다리 쪽도 조금 표시를 해둘게요. 다리 쪽에 무릎도 제가 조금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무릎과 발과 무릎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팔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팔은 여러분이 그냥 상상을 하셔서 그리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팔도 이렇게 점을 찍어 두세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다 그냥 빼놓지 마시고 최대한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십자선으로 어떤 방향인지만 표시를 하셔서 이렇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에 얼굴하고 중심 라인을 뽑아봤는데 그 다음 옆에 있는 두 사진도 중심 라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점을 찍는다. 그리고 선을 그어주세요. 이 골반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누워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것과는 조금 예외적인 형태를 적용받는 그런 상태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아, 여기가 지금 몸통이 누워있구나. 그리고 몸통이 누워있을 때는 골반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관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살짝 선을 그어보시고 자, 이제 몸통 라인을 잡아볼게요. 몸통의 팔 쪽. 이 몸통 같은 경우는 옆으로 많이 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고 끝난 지점이 이쯤에 있겠네요.
옆으로 많이 돌지 않을 때는 원을 약간 납작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주 정면을 보고 있을 때는 이 원이 이런 식으로 일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원의 옆면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몸통에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제가 허리 라인을 그린다는 걸 자꾸 잊어먹고 여러분 몸통부터 그리고 있네요. 자, 허리 라인이 몸을 숙이기 때문에 허리 라인도 많이 누워서 여기가 많이 동그래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완벽하게 윗면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메라 각도 대비 몸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선보다 가슴선이 여기 흉곽선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온다던가 그렇게 되지 않게 주의하셔서 아래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쇄골 부분, 쇄골의 중심 부분도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고 골반 부분을 마저 그릴게요. 골반 부분의 선도 이 허리선을 의식하셔서 허리선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게 원을 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골반이 누워있을 때는 다리가 나오는 라인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아래쪽을 보게 이렇게 다리 라인이 나오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배꼽의 위치 한번 잡아볼까요? 이쯤에 배꼽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심 라인을 이제 이어줄게요. 몸통부터 배꼽을 거쳐서 여기 다리 사이에 중심부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동그랗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몸에 지금 라인을 제가 잡아줬습니다. 자, 다리도 조금 표시를 해볼게요. 발목과 발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얼굴은 저는 사실 각도만 이렇게 조금 어떤 각도인지 좀 봐두고 얼굴의 비율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거는 내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니까 그거는 요 각도에 여러분이 맞추셔가지고 자유롭게 변형을 하시던가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꼭 이렇게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여러분이 좀 바꿔주신다던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얼굴 각도가 아무래도 변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실 때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얼굴 각도도 뭐 바꾸셔서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은 조금 최대한 가이드를 많이 참고를 할 생각이라서 이런 식으로 네, 얼굴 각도까지 참고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사진을 이렇게 라인을 따고 몸통과 다리 쪽에 이렇게 길이 비율까지 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사진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쇄골이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돌아가서 끝나니까 이 끝나는 지점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골반부 골반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타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골반에 여러분이 몸에서 골반 앞쪽을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는 골반 부분이 살짝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동그란 원이 살짝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약간 45도로 있고 이 옆면이 많이 보인다면 엉덩이 부분도 이 옆면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살짝 이 원을 그려주실 때도 이쪽 면이 많이 보이는 타원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여기 약간 이 원의 상부 부분에 상부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각이 있는데 그 각이 여러분 골반을 이렇게 그리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골반을 만져보시면 몸에 톡 하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을 그리셔서 이렇게 골반이 지금 굉장히 넓어서 약간 찾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반이 여기 튀어나와 있겠구나 하고서 선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옷의 라인을 약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옷의 라인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선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허리선은 아래에서 살짝 위로 올라간 정도,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몸통과 골반의 기준선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연습을 안 하고 곧바로 이렇게 강의를 찍었더니 선도 잘 안 그어지네요. 손이 풀려야 되는데 선이 한 번에 안 그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시기 전에 이렇게 사전 연습을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고 몸통을 쇄골 표현하시고 쇄골 잡아주시고 이 쇄골의 각도가 지금 세 사진이 다 달라요. 얘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얘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고 얘는 이 세 개의 거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높이죠. 여러분이 그림 그리실 때도 쇄골의 각도를 항상 습관적으로 한 이 정도 각도로 그린다던가 똑같이 그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쇄골은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몸통을 그려볼게요. 얘는 여기 측면부가 조금 더 많이 보이네요. 팔구멍이 그럼 조금 더 크겠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커서가 바뀔 거예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R을 누르시고 이렇게 화면을 돌리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쪽으로 화면이 돌아가니까 이거 그리다 보면 자꾸 막 내 몸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기 힘들어지니까 몸을 돌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화지를 돌리셔서 여러분이 편한 방향에다가 놓고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골반 쪽도 잡았습니다. 배꼽도 표시를 해주시고 이제 중심 라인을 연결을 시켜볼게요. 예전에 손으로 그릴 때는 그냥 도화지나 아니면 연습장을 돌리면 됐었는데 PC로 할 때도 여러분이 포토샵으로 하실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시켜 주시고 다리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얼굴의 각도 부분. 얼굴이 미묘하게 지금 아래에서 위로 보고 있네요. 이 사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가이드선까지 한번 다 잡아봤어요. 사진을 한번 꺼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번에는 이 가이드를 그대로 연결을 시켜 보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가이드를 뽑아 오셨으면은 사진을 끄시고 이제 이 위에다가 여러분이 인체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시키시면서 포즈를 완성하시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걸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한 장 고르셔서 머리카락과 그 다음에 얼굴 표정, 의상까지 다 그리셔서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고민들도 조금 줄어들어서 그림 그리기가 훨씬 수월하실 텐데 그렇게 그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이 빠르게 반복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드로잉 하시는 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는 가이드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부터 인체 라인들을 전부 다 연결을 시켜 볼게요. 허리 부분에 여기 늑골 부분과 골반을 이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다리 라인이 오른쪽 다리가, 화면상 오른쪽 다리가 살짝 앞에 쪽으로 나와서 굽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게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조금 더 여러분 마음이 편하죠? 저도 생각할 게 좀 줄어드니까 훨씬 선이 쉽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연결을 해주실 때 이 엉덩이 라인과 그 다음에 다리 부분, 이 허벅지 라인 근육에 따라서 튀어나오고 들어감이 다르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이 잘 한번 떠올리시면서 연결을 하시면 여기 몸의 라인들이 예쁘게 조금 표현이 될 거예요. 발도 그려주고 이쪽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가 무릎이 오른쪽 무릎과 거의 겹쳐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무릎을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많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다리는 지탱하는 다리. 지탱하는 다리 쪽에 골반은 이렇게 조금씩 더 다른 반대쪽 다리보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했던 그 수업 내용을 복습까지 하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하면서 지나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배웠던 게 조금씩 기억이 나시면서 복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제가 팔의 라인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팔 라인을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팔 라인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면 여기 어깨하고 여기 팔뚝하고 그 다음에 이 팔의 하박 부분이 많이 짧아져 있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팔이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팔이 살짝 뒤쪽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이 팔을 그리실 때 기억할 거는 팔은 대부분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 상박이 조금 길어지거나 하박이 조금 길어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팔은 앞뒤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갔는지 잘 살펴보셔서 팔의 길이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팔은 앞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팔이 살짝 구부러져가지고 여기가 이 정도로 조금 짧아졌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손가락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박스로 제가 대략적인 그 형태를 조금 표시를 해둘게요. 손은 그 정도로 하시고 얼굴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인을 그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제가 원래 사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내가 그린 거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 선을 똑같이 해서 그렸는데 어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걸 그리시면서 여러분이 그리는 요 인체 라인과 실제의 인체 라인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아, 이쪽 부분은 몸에 허벅지가 아래가 막 내가 너무 튀어나와 있는 상태구나. 네,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이쪽 라인을 조금 더 올려서 그리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답지 맞추듯이 답지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답지 맞추듯이 맞춰보시고 내가 잘못 그린 인체 라인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한번 제가 빠르게 이어볼게요. 다리 부분에 제가 무릎을 일부러 약간 안으로 그렸어요. 무릎은 전부 다 이 다리에 차있지 않고 이 무릎 면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런 골무 형태로 무릎에 여기 오른쪽 안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거든요. 무릎 그리실 때 약간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무릎을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이셔서 그리시는 습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발이랑 종아리 먼저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렇게 잡고 나머지를 연결을 할 거예요. 。 .
이렇게 숙여있는 인체를 그리실 때 다리를 연결하는 게 어색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리를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마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몸을 숙였을 때는 골반까지는 이렇게 다 누워 있다가 다리부터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뜨리셔서 여기서부터 다리를 쭉 세워주시면 돼요. 골반부터 이렇게 쓰게 그리시면 어딘가 계속 어색할 거예요. 이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제가 안 잡았는데 한번 자유롭게 팔 라인을 제가 그려볼게요. 왠지 딱 이 포즈는 허리에다 손을 짚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서 팔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적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그려보시고 저렇게도 그려보시고 여러 가지 포즈를 한번 그리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포즈를 그리는 실력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쪽 발은 살짝 반대쪽 다리를 짚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리 위에다가 지금 손을 조금 올려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깜빡하고 가슴을 안 그렸네요, 여러분. 가슴 그릴게요. 가슴은 이런 식으로 위쪽에 액체의 형태로, 물방울의 형태로 제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는 쇄골이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면 이 가슴의 윗단면도 더 많이 보이게 그렇게 그려주시고, 얼마 전 수업에서 제가 했었던 내용이라 이렇게 또 복습을 해보네요. 이 윗단면이 좀 더 넓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랫단면은 조금 더 이 윗단면보다 적게 보인다. 그 부분 하시고, 자, 가슴을 이렇게 우리가 붙여줬잖아요. 가슴 거의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거의 탈부착하는 느낌으로 그리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어깨 부분, 여기 우리 이 옆구리 부분에서 팔하고 연결시킬 때 가슴 여기 이 부분하고 이렇게 팔뚝하고 이런 식으로 삼각근이 연결된다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위쪽으로 이 팔 라인하고 이어주세요. 그러면 가슴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 어깨선 그었죠. 자, 이 부분은 겨드랑이가 됩니다. 반대쪽에 겨드랑이가 되는데 겨드랑이에 살집을 조금 더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겨드랑이가 되게 재밌게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인체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채점을 해봐야겠죠? 이게 꼭 뭔가를 하나 빠뜨리네요, 이렇게. 목을 안 그렸네. 여러분 막 그림 그리시다 보면은 멍하게 그림 그리시다 보면은 막 가끔 손가락이 6개인 경우도 있고 오른손잡이인데 여기에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전 막 어디 빼먹고 그리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끝날 때쯤에 한번
내 그림 손가락이 육손이가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멍하게 그림 그리다 보면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답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보니까 확실하게 틀린 부분을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잘 보이죠? 제가 이걸 그리면서 많이 실수를 한 건 아마 다리 굵기를 제가 제대로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 뒤쪽으로 지금 살짝 이동을 하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면 다리 사이즈가 조금 평소 때보다 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리를 굵게 그린 것 같네요. 이렇게 위쪽에 이제 뭐 길이라던가 비례를 여러분이 알아내시는 것도 좋지만 옆에 사이즈, 옆에 크기라던가 볼륨을 알아내시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이 전체적인 크기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여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이해가 잘 안 되면 한번 그림을 옆에다가 띄워두시고 천천히 고민해보세요. 이 다리는 왜 작아진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 그리실 때 고민을 많이 할수록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리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빨리 그림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두 번째도 잡아봤습니다. 세 번째도 연결해 볼게요. 종아리를 그리고 허벅지, 무릎의 방향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무릎의 방향. 무릎이 여기 앞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옆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왜냐면 무릎이 옆에 방향을 향하면 무릎에 이 다리 라인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다리 라인의 형태가 좀 변하게 되니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앞을 향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전근에 의해서 튀어나와 있는 라인이 안쪽에 살짝 보이게 되는데, 자, 이쪽을 향하면 대퇴사두근이 이런 식으로 지금 무릎 위쪽에 올라와 있어서 살짝 이 무릎 위가 볼록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뭐 여자는 근육이 여기 무릎 위쪽 근육이 막 많이 발달은 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보이는 이 바깥선 라인의 위치에 있는 근육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위치를 한번 잘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세요. 얹어져 있는 손도 마저 그려주고, 그리고 가슴도 이제 그려볼게요. 위쪽에 지금 허리의 선이 얘는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슴 윗단면을 이번에 너무 많이 그리지 않고 아래쪽을 조금 더 둥그렇게 잡을게요. 가슴의 오른쪽 여기 옆선은 겨드랑이에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네, 이렇게 가슴도 그려보고, 이 그림도 가슴을 마저 그려볼게요.
가슴은 물방울의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표주박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에 있는 요 바깥쪽 라인의 볼륨이 더 동그래지거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평면에 일자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로 가슴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약간 바깥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가슴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얼굴도 마저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사진을 켜볼게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제가 골반 부분을 조금 위쪽에 잡아서 그런지 다리의 라인들이 조금 많이 틀려진 것 같네요. 이 부분, 무릎도 조금 이쪽은 안에 있는 것 같고, 다리를 펴면 여러분 무릎이 조금 더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지금도 이 무릎도 살짝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릎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정강이 부분부터 다시 나오는 느낌으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3개의 라인을 다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 그리기가 힘드실 때는 이렇게 인체를 연습하시고, 없는 부분들, 뭐 팔이라던가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창작과 연습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서 요거를 여러분이 징검다리 삼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왼쪽에 이 캐릭터는 제가 의상과 헤어를 마저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오퍼시티를 살짝 낮춰주시고, 그 위에다가 제가 의상을 그릴 건데요. 어떤 의상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간편하게 제가 교복 정도만 그렇게 입혀볼게요. 여러분이 이 하나의 바디에 여러 가지의 의상을 한번 입혀보시면서 옷주름을 연습해보세요. 기본 바디가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옷이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지는가 그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인체와 분리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는 게 연습하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얼굴과 교복을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잡았던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셔서 눈과 코, 입의 위치를 제가 지금 잡고 있어요. 어떤 걸 그릴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고민이기도 한데,
이럴 때가 저는 사실 재미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걸 그려야지 어울릴까 하면서 짧은 머리도 그려보고 긴 머리도 그려보고 그러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헤어스타일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한번 마음껏 넣어보시고 의상도 마음껏 입혀보시고 하시면 되게 이제 그림 그리는 재미가 조금 생기실 거예요. 저는 단발로 이제 해주고 싶네요. 단발을 한번 그려볼게요. 헤어를 입혔으니 이제 제가 상의를 마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를 그릴 때는 목을 둘러서 카라의 라인을 먼저 그려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깃이라던가 옆에 카라 부분을 제가 마저 그려주는데요. 이거는 셔츠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셔츠 깃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양쪽 대칭에 잘 맞춰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름이니까 반팔로 그리고 교복이 딱 붙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살짝 루즈하니까 이렇게 가슴 아래쪽에서부터 주름을 떨어뜨려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옷을 되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입는 그런 교복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좀 루즈한 형태가 많으니까 옷의 구조나 아니면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주시면 되고 몸에 붙는 옷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슴 아래쪽으로 주름을 잡아주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바람이 통하는 시원하고 하늘하늘한 그런 재질로 좀 루즈하게 만들어줬어요. 리본도 마저 그려줄게요. 교복 그릴 때는 이 주름 치마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먼저 치마 아래쪽에 이 라인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주름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주름을 하나하나 그리시면 이 치마의 흐름 라인 잡으시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다리가 올라왔으니까 여기 치마 밑단도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몸의 라인에 맞춰서 치마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치마 여기 선 주름을 그려주시되 약간 바깥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 간격이 좁아지게 그렇게 그려줄 거예요.
살짝 들리는 이 치마 바깥쪽에 주름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름 치마는 여기 안쪽에 주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갈라진 부분에서 그 주름들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이 안쪽은 따로 막 잡아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이렇게 옷도 표현을 해보고 얼굴 부분, 헤어까지 그렇게 다 그려봤어요. 빠르게 제가 처음부터 스케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적용하셔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그림 그리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줄 그런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여러분이 연습하신 자세를 가지고 여기서 좀 응용된 다양한 그런 포즈들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떤 포즈를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 A라는 포즈를 잘 그리게 되실 거예요. 이 A라는 포즈를 열심히 연습해서 잘 그리게 되시면 다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 알게 모르게 이 A의 포즈에 대한 응용 포즈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게 돼요. A-1이라던가 A-2 이런 식으로 팔이나 다리를 바꿔서, 내가 아무래도 이게 익숙한 포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그림에도 이런 것들이 녹아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A라는 포즈를 다양하게 여러분이 그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 A와 완전히 다른 이 B 포즈도 만약에 이제 익숙해지시게 되시면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응용 포즈들을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이렇게 B1, B2, 그리고 C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가지 방향성, 조금 다른 그런 갈래로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른 인체들을 연습하시고 그 사이에 응용 포즈들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그림 사이에 비어져 있던 그림의 공백들, 여러분이 그릴 수 없었던 그런 포즈들을 이제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서 여러분의 그림이 한층 더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성장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상상 속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림들, 내가 뽑아내고 싶었던 포즈들을 이제 점점 더 제약이 없이 그리게 되는 그런 순서로 저도 그림이 발전을 해왔었는데요. 저는 이런 단계가 많이 그려서 무의식의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면, 저는 아예 여러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조금 더 빠른 지름길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이 기본이 되는 A나 B 그리고 C 포즈, 이 포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능숙하게 숙련도 있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크로키 할 때 서 있는 포즈를 위주로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서 있는 포즈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포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응용된 포즈를 뽑아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림 소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만큼은, 서 있는 포즈만큼은 꼭 숙련되게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으로 포즈를 바꿔서 여러 가지 응용 포즈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오퍼시티를 낮춰서 이번에도 이 위에다가 그려서 그림을 변형을 할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변형하시기 전에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큰 몸의 흐름을 바꿨을 경우에는 내가 포즈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인체 면에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또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이 큰 흐름은 바꾸지 않는 선에서 제가 그림 수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걸려있는 다리, 이쪽 다리, 이 다리, 그리고 몸의 측면으로 꺾여있는 이 흐름 정도, 이것까지는 제가 내버려 두고 바꿀 수 있는 부위는 그러면 지금 여기 다리와 나머지 팔 부분, 이 정도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포즈를 한두 가지 정도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퍼시티를 다시 낮추고, 이 다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얘가 무게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서 움직임이 되게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축이 변형되어 있는 사진을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시면 이 다리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지금처럼 벌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살짝 뒤로 넣어서 이렇게 발끝으로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이쪽 다리의 움직임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팔의 관절은 이렇게 관절부가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고, 이게 견갑골에 동그란 움푹 파져 있는 그런 홀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둥글면 회전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은 위로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능하고, 무게중심을 따로 딱히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유롭게 앞이나 옆이나 뒤쪽으로 움직여서 포즈를 변형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다리부터 조금 바꿔볼게요. 이쪽 다리를 살짝 안으로 넣어서 조금 굽히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는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발등 위쪽이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발등 위쪽과 살짝 바닥에 닿아 있는 발꿈치를 그려줄게요. 자, 이쪽 팔은 제가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들어서 겨드랑이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팔을 들면 삼각근은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대흉근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가슴도 살짝 따라서 올라가게 그려주시는 게 좋고, 쇄골은 이렇게 몸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쇄골 지점도 위쪽으로 따라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같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대흉근과 이 쇄골 부분, 그리고 삼각근은 뒤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잘 안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 라인을 살짝 이 쇄골 끝에 볼록 걸치게 그려주시면 올라가 있는 팔 쪽에 이 부분 그리는 거랑 겨드랑이 그리는 걸 제일 어려워 하시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얼굴이랑 조금 가까워져요. 그렇게 하셔서 쇄골 위에 볼록 올라와 있는 삼각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겨드랑이와 반대편에 있는 삼각근도 마저 그려줄게요. 삼각근이 이렇게 위치에서 붙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이 이렇게 위쪽으로 팔이 올라가면 팔이 이렇게 꺾이겠죠. 근데 꺾이면
이런 꺾인 팔을 그리실 때 이 꺾인 팔을 옆면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팔을 올리고 그리고 머리 뒤로 손을 넣는다면 이 길이를 조금 더 짧게 만들어 주시고 방향이 뒤쪽을 향하도록 잡고 손도 뒷방향을 향하도록 여러분이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에 가려진다면 그냥 안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으셔서 머리 뒤로 손이 넘어갈 수 있게 이 위치를 여러분이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길이를 다 1대1로 되게 정 길이로 그리시면 안 돼요. 하박은 조금 더 짧게 그려주세요. 자, 이쪽 선도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이쪽 선은 이번엔 바깥쪽을 향하게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손만 그릴 거예요. 지금 제가 포즈를 이렇게 하나를 더 지금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존 것들을 삭제해서 붙여볼게요. 자, 이 포즈와 흐름은 유사하지만 팔의 포즈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하고 이 팔을 내가 어떻게 할까? 다리 부분에는 어떤 응용 포즈를 했을 때 좀 자연스러울까? 그것만 생각을 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팔짱을 낀 걸 제가 그려볼 거예요. 팔짱 낀 팔을 그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팔짱을 낀 팔이 조금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팔에는 어느 정도 부피감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이 팔짱을 다 이렇게 끼면 배 위에서 끼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피 때문에 조금 앞쪽으로 팔이 나오게 되거든요. 팔을 뒤에다가 이렇게 두지 마시고 살짝 앞쪽으로 조금 꺼내주세요.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팔에 입체감이라던가 이런 게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질 텐데 팔을 너무 뒤에 넣어서 그리면 납작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부피감 있게 앞쪽으로 꺼내주시고 나머지는 사실 그릴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두 팔이 얽혀지면서 눌리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요렇게 이 반대쪽 팔에 눌리는 부분 생기면서 팔이 살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한 소재가 아니고 푹신하기도 하고 눌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피감들이 좀 생겨요. 그리고 손이 반대쪽 팔에 한쪽 손은 반드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 많이 그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없애서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쪽 손은 여기 팔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손등 부분은 살짝 보이게 잡고
그리고 손가락 부분은 손등은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래쪽 팔에 눌려 있다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등은 많이 보이지 않고 손가락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박스를 그리고 손가락을 그 위에서부터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는 팁들 같은 것들, 인체 팁들 같은 것들도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인체 팁 그리실 때 많이 그리는 위주로 제가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팔짱 끼시는 것들도 여러분이 하시면서 많이들 그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포인트들을 기억하셔서 하시면 좀 더 쉽게 인체를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팔은 앞쪽으로 조금 나온다. 그리고 겹쳐진 팔 부분에서는 부피감 때문에 삭제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 것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 다리는 이번에는 더 바깥쪽으로 한번 빼볼까요? 만약에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다리의 길이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발목을 많이 들어서 발끝을 세워준다면 그걸로는 다리의 길이를 좀 길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끝을 최대한 쭉 펼쳐서 바닥을 짚고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리고 다리도 조금 굽혀지는 게 없이 해주셔야 이 공간의 길이를 마저 여러분이 채울 수가 있겠죠? 쭉 펴주도록 합니다. 쭉 펴주면 무릎은 조금 더 안쪽에, 굽혀져 있을 땐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오지만 다리를 펴면 살짝 무릎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리를 만약에 옆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무릎이 들어가고 종아리가 다시 나오는 이런 S자를 그리게 돼요. 살짝. 그래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죠. 뭔가 다리를 내가 서 있는데 계속 그림이 어정쩡하게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느낌이 계속 나고 있다면 무릎이 안쪽에 있는지 혹은 바깥쪽에 있는지, 내가 바깥쪽에 그렸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허벅지보다 안쪽으로. 그리고 어차피 여기 종아리 부분에서 다시 다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만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발끝을 포인을 하시고 다리는 쭉 펴서 그려줄게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마저 지워서 그림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즈를 총 3개를 만들어 봤어요. 내가 그린 A라는 포즈를 통해서
응용 포즈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내가 처음에 익혔던 이 원래 포즈에 대한 감도 여러분이 좀 더 확실하게 익히시면서 그리고 다양한 포즈들을 조금 뽑아서 응용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이후 그림에다가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그림을 쉽게 조금 부담 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렸어요. 이번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연습을 통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포즈의 범위를 넓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